국민배우 이정길 씨가 추천하는 왕이 먹는 귀한 약재 국민 침향단 49입니다. 왕이 먹던 겁니다. 국내 최대 침향 함량이 49%. 아낌없이 넣습니다. 19가지 귀한 전통 원료 배합했고요. 기력 보강, 혈당 개선, 뇌 건강까지 하루 하나리면 됩니다. 이봉규TV 구독자 초특가 할인입니다. 한 세트 2개월분에 침향단 2통 59,800원, 4통 플러스 1통 2세트 5개월분입니다. 119,600원 파격 할인 080-767-3333 전화하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우리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번 그 당대표 네. 유세 과정에서도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겠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하고. 네. 그래서 아주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승만 기념관이 건립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네, 그럼. 거의 역사의 페르나로 그럼. 찍혔습니다. 지금 김영삼 기념관도 있습니다. 네. 도서관 있죠. 그다음에 김대중 그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상암동에 어쨌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역대 대통령 그 기념관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만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기념관. 한 군데도 없어?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화장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역사적 장소지. 기념관은 없어요? 네, 이승만 기념관이 없습니다. 야, 이거 너무했다. 국부인데. 예, 그러니까 국부 건국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이렇게. 야. 한번 박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건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업적이라고 한다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지켜냈다는 거. 체제.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한미 동맹이라든가 정전 협정이라든가 더군다나 올해가 한미 동맹 정전 협정 70주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하다. 근데 이 박한 게 뭐냐면은 이것이 종북주사파의 괴락이거든요. 그렇지. 원래 종북주사파는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아야 1919년 그 임시정부로 끌어올려가지고서 그래야만이 그렇지. 이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 있고 마치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남한에서는 그냥 오로지 그냥 김구 하나. 그렇죠. 김구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월 15일 날도 보면은 우리는 8.15를 광복절로만 기념을 합니다. 예. 근데 8.15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건국절로도 기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북한과 다른 점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죠. 북한은 구구절이라 가지고 그 건국을 구구절 엄청나게 성대하게 그렇게 행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8.15 광복절만 그야말로 기념을 하지 건국절을 기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당대표 나가면서 그 전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또 삼각지에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우겠다. 그리고 박정희 부국강변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 이 말이 바로 이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세운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고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 말인데. 근데 이 기념관은 어디다가? 예, 아주 반갑게도 누가 이번에 세우는 거예요? 보훈처에서 보훈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예, 보훈처에서 이 박민식 보훈 보훈처장.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은 어떤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세우는 작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네.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한답니다. 부지는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건립비는 보훈처에서 국가 돈으로 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있지. 이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나쁜 놈들이야.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는 뭐 진보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 뭐 가짜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해서 건국을 부정하려고 안 한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보수도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 보수가 정부 잡았을 때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전은 뭐 그렇다 치고 사실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맞아. 그때 이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했다가는 괜히 뭐 독재자를 비호하느니 옹호하느니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는 보훈처에서 정말 반가운 얘기인데요. 네, 좋아요. 사실 저도 좀 제 자화자찬을 좀 하면 제가 바로 그 바람을
한번 이렇게 풍부지를 한 겁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동상 세운다. 예, 동상 세운다. 강화문 광장 동상 세우겠다. 이게 워낙 그 임팩트 있게 다가갔기 때문에 기념관 세운다 그랬으면 임팩트가 별로 없었을 거야. 근데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이 누굽니까? 상징. 거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심장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퍼졌거든요. 그래서 뭐 좌파에서는 뭐 욕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바람이 부는데 저도 일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새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이재명의 정치를 보면서 말이죠.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번 우리가 대비 내지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니 아이고, 문재인을 얘기해 보자고요. 뭐 어디다 비교를 해? 네, 비교할 바가 없는데 그럼 문재인을 한번 제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한번 비교 견적을 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뭐였습니까? 문재인이가 나라를 갖다 두동강 내고 말이죠.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실패 및 그야말로 가장 극악스러운 그런 어떤 업적을 냈을 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기절 사건이라든지 어민 강제 부청 사건이라든지 인권을 유린하고 그다음에 북한 동포가 그렇게 굶어 죽고 있고 인권을 유린당하는데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한미동맹을 파탄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친일파리 해가지고서 말이죠. 친일로 몰아가지고서 그렇게 또 이제 한일 관계를 갖다 파탄내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죠. 사실은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48년에 건국되고 불과 2년도 안 돼가지고 1년 10개월 만에 6.25가 터진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2년도 안 돼서 터진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2년도 안 돼서 전쟁이 터졌는데 이때 우리가 먹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건국이고 뭐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막아낸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미국을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참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메가더를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원래 메가더하고 이승만 대통령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래서 메가더가 사실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대통령 되는데도 크게 일조를 한 분이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미국 조야와의 관계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유엔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서 6.25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때는 지켰다 하더라도 다시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원래 김일성이 다시 쳐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원래 그 쳐들어올 때도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다 사실 작다해가지고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5 때 실패를 했지만 정전이 됐지만 이건 정전이기 때문에 휴전 아닙니까? 그럼 언제라도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종전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머리가 좋고 앞날을 생각하는 분이니까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 주둔하도록 그래서 미국이 주둔하도록 한미 동맹을 맺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동 참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미국은 안 맺으려고 그랬어? 안 맺으려고 안 그랬죠. 맺으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벼랑끝 전술로 허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갔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전 협정 휴전 협정국에 우리가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간 거지. 원래 휴전 협정이 중국은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 중국, 그 다음에 북한 들어갔고, 근데 우리는 미국이 들어갔고 우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 안 들어갔지. 이게 원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부러 이승만 대통령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이게 잘못하면은 종전 협정이 돼 버린다. 그렇지. 그럼 종전 협정이 되면 미국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미군을 주둔할 수 없다. 그럼 다시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서 일부러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벼랑끝 전술로. 기가 막힌 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벼랑끝 전술을 펴기 위해서 뭐 했던 거냐면은 미국이 사실은 그냥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종전하고 끝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풀어버린다고 풀어버린 거 협박했잖아. 아닙니까? 예, 협박하고 실제로 풀어버렸습니다. 풀어버리고. 2만 몇 명을.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이승만 대통령의 용기와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심으로 이 나라가 독립되고 건국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지켜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 때만 지켜진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군사비라든지 이 군사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미국이 지켜주니까 이 경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반공주의자고 그야말로 국방을 잘했지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터전을 놓아서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돈 많이 안 쓰고 경정수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포항제철 짓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박민식 이번에 보훈처장이 뭐라고 말했냐? 이번에 07, 과3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0285 과가 2고 0295 과가 1이다. 그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물러났습니까? 물러날 때. 결국은 이기붕이 그자 때문에 4.19 혁명 일어나가지고 부통령. 4.19 혁명 일어나가지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 이기붕을 그때도 위해서. 부통령 부정선거지 사실은 대통령 부정선거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상대가 없었어요. 예, 상대가 없었습니다. 조병 그 양반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했기 예, 그렇기 때문에 단독 후보나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단독 후보였죠. 근데 이제 이기붕 때문에 사단이 일어난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오늘 참 꼭 소개시켜드린 얘기 뭐냐면 어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 어제가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8주년입니다. 어제가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8주년인데 어제 4.19 주역들이 50여 명이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의미가 이건 큰 굉장히 큰 겁니다. 의미가 이 4.19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승만 대통령 쫓아내가지고서 하와이로 망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도 못 돌아오고 그야말로 그 수모의 어떤 세월을 지낸 건데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냈던 그 4.19 주역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평가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건국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하나갑까지 갔습니다. 거기. 오. 하나갑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DJ 의, 김대중, DJ 그리고 또 아주 그 말하자면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인정 안 할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4.19에 참여했던 그런 어떤 그 당시 주역들 50여 명이 어제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자유우파, 자유우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기려야 하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미가 있는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문재인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못 지켜요. 이승만을 지켜야지.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저 좌파들은 주사파들은 이승만부터 깎아내려야 자기들 정통성을 얻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우리 강태풍처럼 이승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